그런가 하면 오늘 잠시 후에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잠시 후에 법원에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이는데 과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서 법원은 발부를 할지 기각을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잠시 후에 이화영 사장이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어요. 다만 이화영 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논리는 무엇인지는 현재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쌍방울로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 등 수억 원 뇌물수수 혐의, 4억 원에 달한다라는 일각의 보도도 있었고요. 구속영장 심사, 특히나 이 측근이 쌍방울에서 일하지 않는데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되고 수천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그게 이화영 사장에게 전달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쌍방울 사회이사 출신, 이화영 의원 출신, 경기도 부지사 출신 킨텍스 사장. 오늘 과연 구속될까 안 될까? 자, 이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구속될까 안 될까,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서 모습을 드러낼 텐데 공개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기자들이 당연히 물을 텐데 왜 그간 입장을 안 밝히셨습니까? 입장이 뭡니까? 어떤 입장일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도 궁금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되면 결과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화영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 사실관계가 조만간에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좀 지켜봐야 한다. 일단은 신중한 입장. 자,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네. 많이 잡아 넣으셨잖아요. 구속영장도 많이 받아내셨고 제가 알기론. 자, 이화영 사장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요? 검찰은 좀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측근의 구속영장 또 기각됐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결국 측근은요. 설사 지금 법인카드 한 9천만 원 썼다는 내용으로 영장이 청구된 거잖아요. 그런데 설사 썼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의 어떤 검찰에 볼 때는 주범을 이화영 전 의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신분권에 불과하고 보조자에 불과한 사람이 물론 또 범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에서 기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안이 참작해서 이제 측근은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얼마나 소명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건데 일단 법인카드 쓴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의원이 쭉 보니까 원래는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는 이재명 대표 이제 측근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쌍방울에서 고문을 한 2년 정도 해요. 그러다가 사회이사로 갑니다. 그 사회이사로 갔다가 갑자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킨텍스 대표로 갑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재명 당시 지사가 굉장히 측근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난주에 김진애 앵커께서 수사는 생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과정에서 본인이 그냥 평화부지사와 킨텍스를 한 게 아니고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걸 유용을 어떻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얘기했지만 쌍방울의 계열사와 관련된 주식도 가지고 있는 등 그리고 그 주식이 폭등하는데 남북 경영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서 폭등을 하는데 이 당시에 남북과 관련된 일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있으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본인이 법인카드 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쌍방울과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뭔가 서로 경제이익을 공유하고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을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이 소명이 명확하다 한다면 죄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안 좋다고 볼 수 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장 전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측근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를 썼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쌍방울로부터 급여 9천만 원 명령으로 상당을 9천만 원 받았다는 거죠. 받아서 이화영 의원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됐고 이 의혹대로라면 이화영 사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과연 이화영 사장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구속영장 발부 여부 선택을 할지 궁금하고요. 이런 의혹이 오늘 또 새롭게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계열사 지분까지 차명으로 보유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의혹. 쌍방울 A 계열사 이화영 경기부지사 시절 북한 광물 사업 추진 당시 대북 테마주로 분류돼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지분 보유 명단에 이화영 사장의 측근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찰은 지분의 실소유주로 사실상 차명으로 이화영 사장이 이 테마주죠. 북한 대북 테마주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보도, 의혹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정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이제 검찰 수사가 가운데로 핵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 갖고는 지금 현재만 드러난 것만 해도 뭐 4억의 뇌물이라면 그게 뇌물이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저는 구속은 당연하리라고 그리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누군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쌍방울과 이화영 부지사 이 등등을 둘러싼 이 검찰의 수사망이 저는 핵심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그 쌍방울로부터 뭐 금품을 받고 카드도 받고 승용차도 받고 심지어는 차명으로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이 쌍방울은 또다시 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온갖 이런저런 의혹이 있고 아직 수사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논란이 있으면 저는 결국에 이 어떤 세력의 쌍방울 그룹이 무슨 사금고 노릇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선가 비호 세력이 있지 않는 한 저렇게 태국인지 어디에 있는 그 사람을 빨리 소환하지 않을 이유가 그리고 지금까지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져 왔으면 아무런 수사의 진전이 없이 여기까지 왔나라는 안타까움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 지금 저변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검찰 수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과연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나타날런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에 이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